정확하고 쉬운 정보 황금기 지혜 채널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기 지혜 채널입니다. 여러분 선풍기만으로도 여름을 에어컨처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73살인 어르신께서는 작년 여름 무더위 에어컨 없이 전기료를 42,000원 이하로만 결제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어르신이 실천한 7가지 비법과 추가 꿀팁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바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이 42,000원 나왔다는 말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어르신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무작정 참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무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신 비결, 바로 선풍기 활용법에 있었습니다. 선풍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운 바람만 돌고 실내는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하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방법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방법만 잘 쓰셔도 전기요금을 크게 줄이면서도 한여름 폭염 속에서 땀이 마르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2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나오는 전기요금, 그리고 또 하나는 탈수, 열사병, 심근경색 같은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이 무더위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기세 걱정도 줄이고 건강까지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건 바로 선풍기 하나 제대로 활용하는 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바람만 쐬는 선풍기가 아닌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온열 질환도 막아주는 똑똑한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7가지 알려드리기 전 시원한 바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해 미세먼지 없는 바람입니다. 선풍기 필터 부착형 제품을 사용하면 바람의 실내 먼지와 미세 입자가 줄어들어 숨 쉴 때 더 상쾌합니다. 두 번째는 건조하지 않는 바람입니다. 건조한 바람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목을 따갑게 하고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바람을 수분이 있는 바람으로 바꾸는 방법은 젖은 수건이나 공기청정 선풍기 활용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의 세기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직접 맞는 것보다 천장 방향으로 바람을 쏘면 공기가 순환되며 집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선풍기를 에어컨처럼 쓰는 방법. 첫 번째는 얼린 페트병 2개를 선풍기 앞에 놓깁니다. 먼저 페트병 2개에 물을 가득 담아 냉동실에 얼립니다. 선풍기 앞 30cm 거리에 나란히 놓으면 바람이 차가워집니다. 페트병 위에 수건을 살짝 덮어두고 물이 증발하며 냉기를 더 강하게 퍼뜨립니다. 반나절 이상 시원함이 지속되니 뜨거운 집안 공기를 냉기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전북 익산의 6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냉동실에 1.5리터 생수병 2개를 얼리십니다. 낮에는 그걸 선풍기 앞에 두고 밤에는 수건으로 감싸 베개처럼 활용한다고 하십니다. 전기요금도 아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선풍기 방향은 정면이 아니라 위쪽입니다. 선풍기를 무조건 정면으로 트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선풍기 정면 바람은 처음에는 시원해도 금방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공기를 함께 순환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은 천장 또는 벽 쪽을 향하게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를 순환시켜서 공간 전체의 온도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선풍기를 벽 쪽에 틀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방식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방한 공기가 확 도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 들어오는 햇빛을 커튼으로 막기입니다. 햇빛은 창문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보다 커튼을 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암막 커튼이나 밝은색 커튼을 쓰면 햇빛과 열기를 차단하고 선풍기의 바람이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의 80대 어르신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시 사이에서 5시 사이에는 집안에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커튼을 꼭 치신다고 합니다. 이때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틀어놓으면 열기가 위로 빠지며 실내 전체가 선선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창문과 선풍기 동시 사용 방법입니다.
밤에는 외부 공기가 내부보다 시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바깥 방향으로 틀면 더운 실내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반대쪽 창문을 열어두어 자연스럽게 시원한 공기 유입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충남 공주의 60대 어르신은 양쪽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한쪽 창밖으로 향하게 틀어 집 안 전체의 공기를 빠르게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방법 덕분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여름을 나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온도 낮추기입니다. 우리 몸은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더운 여름땀을 증발시킨 후 가벼운 샤워를 하시면 더욱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특히 혈관이 집중된 부위에 물을 뿌리면 몸 전체가 빠르게 시원해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선풍기 바람을 쐬기 전에 가볍게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풍기에도 약간의 수분을 주면 시원합니다. 냉장 보관한 수건을 활용해 선풍기 바람을 시원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의 70대 어르신께서는 간단한 샤워 후 시원한 물수건을 어깨에 올려놓고 선풍기를 키신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전기세를 아끼면서 동시에 시원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풍기 청소입니다. 먼지가 낀 선풍기는 바람의 세기가 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지가 낀 선풍기는 바람도 약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망과 날개를 분리해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해 닦으면 냄새 제거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강원도 원주의 65세 어르신은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 선풍기를 분해해 직접 청소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청소 후 먼지 바람과 청소한 후에 바람의 차이가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선풍기 타이머 사용하기입니다. 선풍기에 예약 설정 혹은 타이머가 있는 것 다들 아실까요? 타이머를 활용하여 선풍기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 계속 선풍기를 틀어두면 오히려 새벽에 추위를 느끼거나 목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한두 시간 뒤 꺼지도록 설정하면 시원하게 잠들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광주의 60대 어르신은 타이머 기능을 모른 채 밤새 선풍기를 트셨다가 목감기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90분 예약 설정을 꼭 하신 채 주무신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훨씬 편해졌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왜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시는지 이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평소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덥거나 운동하면 땀이 나는 원리도 유지하려는 특성 때문입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내려가고 그때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름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서울대 환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습도 80% 이상인 날씨에서는 땀의 증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땀은 흐르는데 마르지 않으니까 몸은 계속 덥고 시원하다는 감각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피부 혈관의 반응성이 떨어져 더위를 더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어르신께서는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더위가 안 가셔서 물수건을 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꾸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선풍기를 몸에 직접 쐬는 게 아니라 물수건을 몸에 대고 선풍기로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땀이 마르면서 열도 식고 그때부터 진짜 시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위에 7가지 정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더 시원해지려면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만 강하면 시원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아서 아무리 강한 바람도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 제거엔 제습기 또는 숯, 신문지, 굵은 소금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대전의 70대 어르신은 숯을 방마다 두셨다고 합니다. 숯을 배치한 이후로 방 안 공기가 훨씬 쾌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무더위 야외에서도 이겨내는 방법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뿌리개 스프레이 활용하기입니다. 휴대용 선풍기보다 물 뿌리개 스프레이가 더 효과적으로 더위를 식혀줍니다. 피부에 미스트를 뿌리고 그 위에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온이 확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산 쓰기입니다. 양산은 머리 위 온도를 3도 이상 낮춰줍니다. 특히 땀이 많으신 어르신은 모자보다 양산이 더욱 시원합니다. 세 번째는 스카프 혹은 넥쿨러 사용하기입니다. 목 뒤큰 혈관을 식혀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열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넥쿨러, 스카프를 활용해 냉동 보관 뒤 목에 두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야외 산책 시간 조정입니다. 무더위 낮은 매우 뜨겁습니다. 어르신분들께서는 한낮은 피하고 그늘진 길 위주로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산책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 오후 산책은 6시 이후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선풍기를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쓰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선풍기만 잘 활용해도 굳이 에어컨 없이도 무더운 여름밤을 땀 흘리지 않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실제 사례들에서도 7가지 방법들을 활용한 덕분에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기요금도 한 달에 10,000원대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전기세 아끼며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시원해지고 아는 만큼 절약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더위 속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바람 하나가 무더운 여름을 바꾸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킵니다. 말씀드린 7가지 잊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 속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황금기 지혜 채널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혜택, 건강, 생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